저는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 그다지 흠이 되진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바로 제 전남편 때문이에요. 조금은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까지 다 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20대 초반의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외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에서 항공승무원이 되기 위해 전공을 선택했지만 대학 다니면서 생활해보니 패션 쪽에 관심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작은 의류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쇼핑몰의 피팅 모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키는 168cm의 날씬한 체형이었던 그 당시에 저는 어딜 가든지 남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눈이 높을 대로 높아져 있어서 저 좋다고 달려드는 남자들에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저 혼자 운동하고 일해서 예쁜 옷 사고 피부 관리나 받으며 저를 가꾸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종종 짧은 연애를 여러 번 하기도 했었지만 진지하게 만난 적은 없었어요. 남자는 나중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제 인생을 한 번에 바꿔줄 거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28살이 되었을 때까지 짧게 만난 남자들은 있었지만 진지한 미래를 생각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제 주변에서 하나둘씩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친구들을 보며 30살이 다가오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의 결혼식 뒤풀이 파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지적이고 능력도 있고 키도 큰 데다 스타일까지 좋아서 저도 이런 남자라면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외모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에 처음 보는 그 남자에게 먼저 호감을 보이며 다가갔고 그런 제가 싫지 않았는지 그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어요. 저희는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에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고 주변에서는 다들 저희에게 선남선녀 커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오랜 시간을 혼자 방황했구나 싶은 생각이었죠. 저도 남편의 깔끔한 모습이 좋았지만 남편도 잘 가꾸어진 제 외모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가끔 집 근처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 화장기 없는 편한 차림으로 나가면 자기야, 자기는 정말 예쁘지만 꾸미면 꾸밀수록 훨씬 잘 어울려. 난 자기가 항상 어느 자리에서건 가장 예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은근히 제가 꾸미고 다니기를 바랬습니다. 남편도 연애할 때부터 결혼한 후까지 간단하게 집 앞에 외출할 때도 항상 수트를 입거나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스타일링을 잘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런 남편에게 맞추기 위해 열심히 꾸미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잔뜩 힘을 주고 외출을 했을 때 주위에서 저희 커플을 바라보는 시선을 즐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연애 1년 반 만에 결혼을 한 뒤에도 신혼 초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밖에 돌아다니니까 그때는 잘 꾸미고 다녔고 남편도 직장에서 잘 나가고 벌이도 괜찮은 편이라서 저희 부부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1년 만에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 출산과 함께 저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부어있고 망가져 있는 제 몸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도우미를 낮에 몇 시간씩 쓰면서 나가서 스스로 운동을 하고 먹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원래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몸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첫째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면 애 엄마 맞냐고 사람들이 물어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첫째 아이가 돌잔치를 하기도 전에 둘째를 가진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금슬이 워낙 좋기도 했고 첫째 아이를 낳고 방심하고 있다 보니 바로 둘째가 들어서더라고요. 저는 둘째를 가졌을 때도 첫째 때와 별다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육아를 조금씩 도와주긴 했지만 회사 일로 바쁜 남편에게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었고 집안일은 어쩔 수 없이 낮 시간에 잠깐 와주실 수 있는 도우미분을 고용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첫째 육아와 살림까지 하다 보니 첫째 임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고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해지고 예전에 예쁘던 20대 초반의 제 사진을 보면서 더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그런 우울함을 먹는 걸로 달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임신을 하기도 했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한 번에 배달 음식을 두 곳에서 시켜 먹기도 했고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음식을 입으로 밀어 넣었던 시기였어요. 당연히 체중은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했고 임신 마지막 달쯤에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출산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둘째 낳고 나서 이전처럼 운동 좀 하고 먹는 거 조절하면 다시 살이 빠져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출산 직전에는 원래 신던 신발도 신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팔다리를 비롯해 온몸이 엄청나게 부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힘들어하는 제게 둘째를 낳고 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위로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첫째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제 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째 출산 때는 큰 문제 없이 자연분만을 했지만 둘째는 예정일 전부터 아무래도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몸도 너무 부어있고 제 체력도 좋지 않아서 자연분만을 고집하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결국엔 둘째는 몇 시간 시도해보다가 금방 포기하고 제왕절개를 해서 낳게 되었고 저는 심각한 출산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누워만 있었는데도 몸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도우미를 써야만 했고 언제까지 비싼 도우미를 부를 수는 없어서 친정엄마를 집으로 불러 도움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거의 누워서 지내다시피 하니까 당연히 임신할 때 불어난 몸이 전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몸으로 집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20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해도 연년생의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제 시간을 갖기 어려웠고 제때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운동은 하는 날보다 하지 못하는 날이 훨씬 많았고 정신없이 애들을 보다가 잠깐 여유가 생기면 허겁지겁 못 먹던 음식을 밀어넣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살은 전혀 빠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만 가더라고요. 출산 후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체중계에 거의 올라가질 않았었는데 어느 날 문득 몸무게를 재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숫자인 88kg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 키가 좀 큰 편이라곤 해도 웬만한 성인 남성의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나가는 무게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제가 봐도 미련한 코끼리 같은 제 모습이 있었어요. 불어난 제 모습에 제 스스로도 우울해했지만 그보다도 더 비참했던 건 눈에 띄게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하루 종일 애들을 돌보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아이를 봐줄 때 허겁지겁 국에 말아 식사를 하는 제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저렇게 먹어대니 살이 빠질 리가 있나. 라고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놀랐지만 저는 일단 못 들은 척을 하고 식사를 마저 하긴 했는데 정말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살찌고 난 뒤로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남편에게 저런 말을 들으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오랜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한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하고 살이 빠진다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몸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빠졌다 싶으면 금방 요요가 와서 다시 체중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은 제게 더 이상 따뜻한 말이나 위로를 해주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장 심했던 것은 저와는 절대 밖에 함께 외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와의 외출을 거절했지만 사실 그게 다 살이 잔뜩 쪄버린 저와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아이를 보러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을 때 아이를 보러 오신 뒤로 몇 개월 만에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시며 너는 아직도 살 안 빼니? 언제까지 그렇게 코끼리처럼 있을 거야? 아이고, 네 남편이 집에서 뭐라 안 하니? 제가 결혼 전에 살찐 여자만 보면 그렇게 질색을 했어. 재환이 맘 변하기 전에 빨리 살부터 빼야겠다. 간신히 웃으며 알겠다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시모에게 전곡을 찔려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제 몸이 불어나고부터 남편이 변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일도 없었고 사소한 대화도 전혀 나누지 않았어요. 처음엔 육아도 많이 도와주었는데 살찐 뒤로는 퇴근하고 나면 본인 서재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면 그냥 알아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라고 하고는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구와 연락을 하는 건지 그것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근처에 있으면 눈치를 보며 피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대놓고 다른 사람과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더라고요. 저는 의심도 되고 화도 났지만 차마 남편에게 누구와 연락을 하는 거냐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 모습이 보기 싫을 텐데 꼴 보기 싫게 질투까지 하고 의심하는 와이프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 전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쁘게 꾸미고 외출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때쯤 남편이 제게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당신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 우리 당분간 따로 떨어져서 서로 시간을 갖자. 저는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서 울고불고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저 내가 못나서, 내가 너무 추하고 못생겨서 남편이 이럴 만도 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제가 겨우 남편에게 꺼낸 말은 당신 혹시 여자 생겼니? 라는 소리밖에 하지 못했어요. 제 말을 듣고 남편은 피식 웃으며 생겼으면 너가 어쩌게?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자가 생긴 건 아니지만 당신에게 아무런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사실이야. 처음엔 내 아이를 낳아준 당신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언제까지 자기 관리 못하는 뚱뚱한 와이프와 살 생각은 없어. 라고 남편이 말을 하는데 저는 반박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싶지만 그때는 정말 제 자신이 싫고 한심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심한 말을 해도 다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할 방법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직도 스타일 좋고 잘생기고 돈 잘 벌던 연애 시절 그대로였고 저는 육아휴직 상태에 몸무게가 90kg에 육박하는 애둘이 있는 아줌마였어요. 그렇게 저는 시간을 갖자는 남편의 말에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애들 데리고 집에 있으라며 자기가 나가서 방을 얻어 살겠다 하고 나갔지만 저는 제가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 다음날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넘어갔어요. 부모님은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며 놀라셨지만 남편이 당분간 별거 하자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남편에게 화를 내기보다 이렇게 살이 쪄버린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제게 다시 살 빠지고 옛날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지금 모습이면 남편은 물론이고 만약 이혼한다고 해도 넌 평생 애들 데리고 혼자 살아야 한다면서 겁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봐줄 테니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습니다. 친정집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도 등록하고 엄마가 추천해준 한의원도 다니며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아이를 엄마가 대부분 봐주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운동하며 살 빼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었죠. 식사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다시 영양가 있고 균형을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먹었어요. 예전에 하던 운동들을 다시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자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제 스스로도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무기력한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우울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 빠져서 예전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어요. 남편과 별거를 한 지 2달이 다 되도록 남편에게서는 먼저 연락 한번 해오질 않더라고요. 다만 주변에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남편이 지금 만나는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하며 서로에게 하트를 날리는 사진들을 보며 저는 오히려 남편을 향했던 뜨거운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다시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 스스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남편 생각이 점점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나자 아직 몸에 군살은 좀 있었지만 붓기도 거의 다 사라지고 아이 낳기 전에 입었던 옷들이 몸에 맞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몸이 불어났을 땐 외출 자체도 꺼려지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예쁜 옷을 입고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도 자주 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연락을 피하고 지냈던 친구들도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락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자식이 누구와 만나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던지 저는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서 결혼 후 몇 년 동안 제가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저만 그때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 전 피팅 모델을 했던 쇼핑몰 사장 언니와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지금은 운영하던 쇼핑몰을 팔고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몇 년 만에 만난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도 변함이 없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자기와 함께 쇼핑몰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면으로 모델로 나서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30대 여성과 젊은 엄마가 주로 타겟인 여성복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며 꼭 함께 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쇼핑몰은 런칭과 동시에 대박이 났고 대부분의 상품이 초반 준비해둔 물건이 부족할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동업을 한 언니와 매출을 나누고도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매출에 대한 배당도 받게 되었고 메인 피팅 모델로서의 모델료도 적지 않게 정산을 받았어요. 별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아이 양육비로 보내주는 돈의 10배는 우습게 넘는 돈이 사업 첫 달 수익으로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모두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남편과 별거한 이후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저는 다시 20대 시절의 모습을 되찾았고 두 아이도 넉넉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남편의 존재가 제게 정말 필요했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상의하고 고민한 끝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 없이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정말 오랜만에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둔 제 쇼핑몰 모델 사진을 보더니 옛날 사진 걸어놔봐야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일단 당신 말이 맞다고 대답을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는 별거 기간 동안 서로의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다 말하고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는 전화로 할 수는 없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약속을 잡고 예전에 자주 데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로 들어갔는데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남편이 걸어 들어오는 제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야? 당신 살 다 빠졌어? 남편의 말에 저는 아파서 살이 빠졌다고 대답을 하고 빨리 이혼 이야기나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류는 이따가 작성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시 운동하고 관리를 시작해 예전 건강을 되찾게 된 이야기부터 쇼핑몰을 차려서 이젠 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능력이 되니 아이 둘을 제가 키우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대신에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놓고 바람을 피웠으니 그것에 대한 건 마땅한 벌을 받으라고 했죠. 버리고 먹어 나중에 달게 받을게. 근데 당신 진짜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수술이라도 받았어? 지방흡입 수술이라도 받았냐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말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저는 재산분할과 남편이 바람피운 건에 대한 위자료 이야기를 했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별도의 3천만 원의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비까지 다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난 그 여자에게는 상간녀로 고소까지 해버렸고 이제 곧 판결이 나오면 그쪽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남남이 되었지만 그 뒤로도 남편에게서 몇 번 더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일단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게 더 낫잖아.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예전과 같은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이 사람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그렇게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진행 중인 상간녀 소송까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서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며 아이들에게 못해준 것들을 하고 살아야겠어요. 다시 마음이 나태해져서 살이 찌지 않게 관리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스스로 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멋지고 예쁜 엄마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